중국 폐렴이 6일 연속 평균 1000명의 확진자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22명이 중국 폐렴으로 사망을 했고, 전국에 있는 병상은 0개입니다. 중환자 병상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중국 폐렴에 문제양 질병에 공포에 떨면서 계실 확진자분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은 우리 공화당이 시작부터 이야기했듯이 허구였습니다. 병실 확보도 못하고 전문 병원조차도 지정을 하지 못했고 의료 인력조차도 다들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독려하고 의대생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뛰게 해줘야 될 국가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과 싸움을 하면서 기본적인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정책은 민간병원에 1%씩 병상을 할당하겠다. 이러면 정말 망하는 겁니다. 이 민간병원에다가 병상을 1%씩 할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환자가 거기 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 일반 환자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대형 병원 몇 개를 더 지정을 해서 그 병원을 전염병 중국 폐렴 관련 전문 병원으로 해야 그나마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 같은 곳을 분점이라도 한두 개 정도를 지정을 해서 이 중국 폐렴 전문 병원으로만 지정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제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K-방역을 이야기하면서 백신 문제가 요새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FDA 승인을 받지도 못한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면서 한국식약청, 그러니까 KFDA에서 승인을 하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백신에 대한, 신약에 대한 승인 과정은 그 승인을 하는 기관 자체에도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백신은 임상실험 데이터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그 신뢰도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식약청은 유감스럽지만은 그런 신약을 어프로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인력 자체도 많이 부족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국가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빠른 고칠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백신의 문제가, 백신 수급은 항상 문제가 될 거로 올 7월, 8월부터 예측이 되어 왔습니다. 선진국들은 다 미리 구매를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구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실수,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왔습니까? 일본을 찾아가고 미국을 찾아가고 해서 그네들이 물량을 더 받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국가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떨어진다, 우리가 한 발 늦었다 했으면 항상 우리의 우방국이었던 일본과 미국을 설득을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럴 생각조차도 없고 그럴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백신을 받으면 북한에만 안 주면 다행이겠죠.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라 확진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은 더더욱더 의료 공백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대한민국을 셧다운해야 될 겁니다. 3단계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을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잠시 멈춤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쇼윈도 정치인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목숨을 걸고 뛸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버려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발표가 하나 나왔었죠. 달서갑의 홍석준 의원실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인 사과 발언이 잘됐냐 잘못됐냐. 44%가 발언이 잘됐다, 대구 시민의. 39%가 그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당원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분개를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희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막혀있고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39%, 40%에 육박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물론 이분이 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런 조사를 했는지는 굳이 제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건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건지는, 정치라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옥에 계신 지가 1362일입니다. 곧 있으면은 한 7, 80일만 지나면은 이제 4년이 됩니다. 어차피 곧 배지 떨어지실 텐데 좀 인간답게 삽시다. 이제 곧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정치의 계절에 발맞춰서 한번 신명나게 뛰어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개혁의 핵심은 결국은 인적 쇄신입니다. 지금 범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적 쇄신 바람이 올바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